예, 봄날씨 같이 화사한 업브리핑 킹마우스 임경빈 작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 뭡니까?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칩워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칩워. 칩을 둘러싼 전쟁입니다. 지금 반도체 전쟁에 서막이 올랐다는 소식이 미국으로부터 전해졌는데 예. 오늘 이제 미국 백악관에서 반도체 칩 부족 사태의 해법을 찾기 위해서 예. 반도체 화상 회의가 개최가 됐습니다. 누가 주재했습니까? 이게 이제 심지어 미국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이 주재를 했습니다. 아, 대통령이 예. 이런 걸 직접 주재하는. 국무장관이 오. 원래 이제 개최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오랜 시간 참석을 해가지고 발언을 이야. 하기도 했고요. 네. 원래 여기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초청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처음에 화제가 됐었는데 예. 오늘 보니까 이 삼성전자만 들어간 게 아니라 이 주요 기업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어허. 반도체 위탁 생산 세계 1, 2위인 대만의 TSMC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이렇게 들어갔고요. IT 강자들 HP나 인텔 마이크론 이런 기업들도 들어갔고 예. 자동차 기업인 포드, GM 이렇게 이제 미국 안팎의 주요 기업들이 다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어이구야, 큰 회의네. 예, 백악관에서 뭐 들어오라고 하면 다 들어가는 거죠, 뭐. 근데 백악관이 외국 업체를 이렇게 회의에 부른다는 건 사실 뜻밖이에요. 외국 그러니까요. 정부를 부르지 외국 업체들 싹 이렇게 막아가지고 그것도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 그러니까 말입니다. 야, 이거 좀 뜻밖이에요. 이런 게 그래서- 우리나라는 없거든. 그래서 제가 이제 칩워라고 그 지칭을 할 수 있었던 건데 예. 오늘 행사가 단순한 회의가 아니고 예. 어떤 특별한 명분을 가지고 선언을 하기 위한 성격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그래요. 걸 볼 수 있는 건데 예. 이게 이제 처음에 이유는 자동차 반도체가 최근에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어떤 위기 의식 때문이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지금 자동차 생산 공장들이 멈춰서고 있는데 아하. 아시다시피 이제 자동차 생산 공장이라는 건 이제 그 고용의 숫자 자체도 워낙 많고 국가 경제에서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네. 위기 의식이 높은 상황이고 이 반도체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업계의 의견을 듣겠다 예. 이런 명분을 걸었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사실상 반도체 전쟁을 선언하기 위한 선포식에 가까웠다. 아이 무섭습니다. 네. 반도체 전쟁. 왜 그러냐면 제가 예.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오늘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참석을 해가지고 예. 이 반도체는 모두의 인프라다 이런 아하. 말을 하면서 직접 지금 보시는 유튜브에 것처럼 사진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저게 이제 반도체의 그 핵심 소재 중에 하나인 웨이퍼라고 하죠. 네. 예, 저거를 직접 들어 보였습니다. 예. 이거 엄청 중요한 거다라면서 직접 들어 보였는데 어허. 그만큼 이 자리가 상징적인 자리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은 의지가 예.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 예. 그러면서 중국을 겨냥해가지고 의미심장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어허. 예를 들면 우리는 20세기 중반까지 반도체 산업을 이끌었다. 예. 다시 세계를 호령할 것이다. 예.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어. 중국을 비롯한 나머지 세계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미국이 반도체 배터리 같은 분야에 공격적으로 투자해야 된다. 예. 이런 선언을 했으니까 어허. 그동안은 사실 이제 전자산업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직접 개입을 잘 안 했었는데 예.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방식으로 이제 대전환을 시작했다라는 예. 평가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그 전쟁의 상대가 누굽니까? 전쟁의 상대를 그래서 뭐 요즘 분위기로 봐서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중국을 꼽을 수밖에 아이고, 없을 것 역시 같은데 그렇군요. 예. 뭐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미국 트럼프 정부 시절에도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막기 위해서 네. 대표적인 중국 반도체 기업인 이제 SMIC 예. 이 회사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를 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몇 년은 후퇴했다라는 평가가 나왔을 정도인데 예. 앞으로는 반도체를 둘러싸고 이제 미중 양국 사이에 갈등이 더 높아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자, 뭐 무역 전쟁에서 네. 금융 전쟁을 하다가 네. 이제는 반도체 전쟁으로 옮겨가는 미중 관계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원래 화웨이를 그 규제하면서 통신 기술도 예. 이제 규제를 했었죠. 그 화웨이를 규제하면 화웨이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막겠다. 그렇습니다. 이래가지고 반도체로 또 옮겨오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다른 그 외국 기업들도 네. 화웨이에 반도체 주지 마라 예. 이런 제재 조치도 했었죠. 예. 자, 이렇게 반도체 이제는 제조까지도 네. 이제는 경쟁이 붙고 거의 전쟁이라 그랬어요. 어디서 이렇게 격화됐다고 뭐 보십니까? 이유는 사실은 단순합니다. 반도체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고 예. 예전에 비해서도 그 중요도가 훨씬 높아졌고 예. 앞으로는 아마 더 중요해질 것이다 아하. 라는 인식이 이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네. 반도체가 그래서 사실상 예전 같으면 전쟁의 중요한 원인이었던 석유처럼 네. 일종의 전략 자원이 됐다. 이제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건데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도 현대 산업의 산유국으로 한국이 올라섰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게 그만큼 현대 산업의 각 분야에 반도체가 쓰이고 네. 그 반도체를 주력 생산하고 있는 국가가 또 한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의 20%가 반도체라는 전체의 20%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이제 비메모리 분야, 메모리 분야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합쳐서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의 70%가 넘으니까요. 어허. 엄청난 수준이죠. 네. 근데 원래 사실은 반도체 분야 같은 경우는 70년대만 하더라도 이제 미국 주도였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80년대에는 일본으로 주도권이 넘어갔다가 2000년대 이후로 이 한국의 삼성전자라든지 대만의 TSMC라든지 예. 이런 쪽으로 동아시아 쪽으로 이제 주도권이 지금 넘어온 상황이고요. 예. 미국은 지금 그래서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차량용 반도체를 핑계로 앞으로는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겠다. 예.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산업 재편도 이제 슬슬 시작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아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삼성전자가 이 회의에 참석하면서 마음이 편했겠냐는 거예요. 굉장히 아시다시피 불편했겠죠. 미중 간의 싸움이 벌어지는데 그렇죠. 우리가 반도체 생산 공장을 중국에 전놨잖아요. 그러니까요. 삼성이. 예. 예. 아니, 선생님이 그러면- 교무실 오라 그러면은 좋아할 학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화상 회의에 처하는 우리 입장 네. 매우 어려워질 것 같아요. 뭐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미국이 그때 자기네 나라의 이익에 맞춰서 이제 자국 중심주의, 자국 우선주의를 펼쳐왔던 거는 뭐 잘 아시는 사안입니다. 예. 뭐 철강 같은 게 산업적으로 자기네 기업들이 너무 밀리면 예. 이건 심지어 이제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산업이다. 예. 이러면서 이제 반덤핑 그 관세를 때리기도 하고. 맞아요. 안보 사안이래요. 네. 그냥 뭐 솔직히 말하면 그냥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뭐 미국이. 예.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우리 반도체 기업들도 예. 이 고민이 앞으로는 이제 깊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고 예. 앞으로도 이 어떤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압도적 기술 격차가 필요하다. 예. 동시에 미국과 중국이라는 양대 소비 시장에서의 균형점을 찾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남겨지게 됐다. 이런 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반도체와 연관된 또 다른 전쟁, 5G 전쟁도 다음 시간에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이것도 아마 연관이 돼 있는 사안일 겁니다. 네,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갈까요? 자, 두 번째 이슈는 퇴출이라는 단어로 꼽아봤습니다. 퇴출. 뭐안 좋은 단어를 이렇게 자꾸 네. 쓰십니까? 전쟁에 이어 퇴출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오늘 좀 두 소식이 다 그렇네요. 누굴 퇴출시킨다는 겨? 퇴출시켜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인데요. 예. 그 TBS에서 이제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방송인 김어준 씨를 아. 퇴출시켜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오늘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넘겨가지고 예. 청와대가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청원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서울시 교통방송은 말 그대로 서울시의 교통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혼란을 막기 위해 존재하는 건데 예. 김어준 씨는 대놓고 특정 정당만 지지하고 반대 정당이나 정당인은 깎아내리고 선거나 정치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라는 청원인의 주장입니다. 네. 일단 이 주장의 사실관계부터 이제 뭐 짚고 가자면 예. 서울시 교통방송이라는 방송사는 없습니다. 예. TBS고요. TBS는 이제 지난해에 미디어 재단으로 독립 출범을 했기 때문에 예. 이 서울시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는 그 기관이나 이런 건 아닙니다. 독립된 방송사고 네. 수도권 공영방송이라고 이제 설립 목적을 적고 있습니다. 예. 당연히 지금은 교통 흐름을 파악하는 방송 아닙니다. 이제 이런 부분은 조금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예. 어쨌든 정치적 의견하고는 별개로 이것도 일종의 그 시청자 의견이 이만큼 많이 모인 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뭐 TBS 입장에서는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들이 있겠지만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이 직접 개입을 하게 되면 특히 특정 프로그램, 특정 진행자에 대해서 직접 개입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좀 그런 말씀드려야 될 것 문제 같습니다.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옛날 박근혜 정부 때 국정농단 사태 보면은 그럼요. 예, 민간 기업에 네. 이런 거 인사에 개입하고 그렇죠. 예, 또 방송 제작에 개입하고 그렇죠. 그런 데 갖다 문제 됐잖아요. 그래서 뭐 김재철 전 MBC 사장 같은 경우는 이제 방송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기도 했고 네. 뭐 그랬던 이력이 있습니다. 자, 이게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문에 논란이 커진 것 같아. 그때 이제 국민의힘 후보들 예. 오세훈 시장도 물론이고요. 네. 국민의힘 후보들이 비슷한 발언들을 먼저 쏟아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뭐 내가 서울시장이 되면 TBS에 대한 예산 지원을 끊겠다. 예. TBS의 버릇을 고쳐놓겠다. 이런 식의 이제 발언들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예. 이게 자칫하면 방송법 위반이 될 소지도 있는 데다가 아하. 그래서 뭐 기자협회라든지 PD협회 같은 언론단체들은 프로그램 존폐, 진행자 문제 이런 어떤 방송사 내부의 문제에 정치적 목적을 개입시키면 안 된다 이런 경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방송의 어떤 정도가 뭐냐, 방송의 본질이 뭐냐, 외부의 개입은 어디까지 허용되는 거냐, 그렇죠. 여러 가지 어떤 의제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자, 이 청원대로 네. 뭔가 조치가 그러면 김어준 진행자를 퇴출시키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좀 팩트 체크를 해봤는데 예. 이 적법한 방식으로는 할 수 있는 방식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일단 그 처음에 오세훈 시장이 예. 후보 시절에 내걸었던 TBS의 예산에 개입하겠다라는 거, 예. 물론 TBS의 전체 예산 중에서 한 70% 이상이 그 서울시의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출연금 예산을 줄이거나 없애거나 할 수는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예. 실제로 그 예산이 확정이 되려면 서울시의회의 이제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요. 예. 지금 서울시의회 109명 중에서 민주당이 101명, 예. 국민의힘이 6명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는 그런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라는 거고 어렵다. 인사권에 개입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네. TBS 대표나 이사장 이런 임원들은 임원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한 거를 이제 시장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돼 있는데 예. 임원 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에서 시의회가 3명 추천, 예. 시장이 2명 추천, TBS 이사회가 2명 추천입니다. 어허. 그러니까 시장 권한으로는 2명밖에 좌지우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이 역시 인사에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돈은 출연은 하는데 네. 예. 그런데 의외로 서울시 권한이 별로 없네요. 이게 이제 독립재단으로 이제 분리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 더 권한이 없어졌군요. 정치권의 개입을 막기 위한 조치이기도 했었습니다. 원래도. 네. 예,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에 직접 개입하는 거는 아예 법률 위반입니다. 예. 방송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해서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뭐 TBS뿐만 아니라 뭐 KBS든 MBC든 우리 CBS든 예. 정치 권력이 프로그램 편성이나 구성이나 뭐 진행자나 이런 데에 직접 개입하는 거는 안 됩니다. 개입한 가만 안 있죠. 큰일 예. 납니다. 네, 아유,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납니다. 노조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어떤 특정 프로그램의 편파성 여부라든지 뭐 내용의 오류라든지 이런 거를 지적하거나 논쟁하는 거는 당연히 건강한 프로그램의 유지를 위해서도 중요한데 네. 뭐 시청자위원회라든지 이제 방송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견제가 이루어져야지 예. 혹은 시청자 뭐 게시판이라든지 이런 다른 장치들을 활용해야지 정치 권력이 직접 좌지우지 하려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굉장히 위험한 도전이 될 수 있다. 이 알겠습니다. 부분을 좀 외부 말씀드려야 될것 개입은 같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많다는 건 알겠는데 네. 그러나 이런 논란을 만들어낸 책임 그렇죠. 어쩌면은 조금 더 이런 논란을 더 적극적으로 관리해가지고 그렇죠. 아예 만들지 않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점에서 방송사 책임은 좀 없나요? TBS나 뭐 뉴스공장 제작진이나 혹은 이제 김어준 씨 본인 입장에서는 네. 이런 목소리가 순식간에 한 일주일 만에 20만 명을 모아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어떤 위기의식을 느끼고 네. 시청자들의 목소리가 이만큼 강하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그래서 또 반성이 필요한 대목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뭐 저 뒤숭숭한 뉴스들 많이 가져오셨어요. 네. 네, 킹마우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